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2022년 수능 특강 적용학습 현대시 제2강 박용철 선생님의 떠나가는 배, 두 번째 김용택 선생님의 들국 두 작품의 내용과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작품 박용철 선생님의 떠나가는 배입니다. 놔두야. 자, 여기 띄어쓰기 잘 보셔야 되는데 이게 띄어쓰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일반적인 띄어쓰기라면 놔두야 이렇게 붙여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일부러 띄어 쓴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일부러 띄어 썼느냐? 1번 의지를 강조, 간다라고 하는, 고향을 떠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지를 강조하는 것이고, 두 번째 떠나가지만 망설여지는 겁니다. 방금 제가 고향을 떠나간다라고 했잖아요. 망설임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물론 조금 있다가 왜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지 그러한 상황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괜찮을 것입니다. 두 번째, 망설임, 아쉬움, 섭섭함, 머뭇거림 같이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띄어쓰기를 통해서 이러한 두 가지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이런 선지로도 출제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나의 이 젊은 나이를, 자, 일단은 여기서도 나가 있지만 여기 나를 통해서 이 작품은 시적 화자가 시의 표면에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 확인할 수 있겠죠. 학교 내신에서는 이러한 표현상의 특징, 어차피 시험에는 한 작품으로 문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두 작품, 최소한 두 작품, 많게는 3-4작품 정도를 함께 묶어서 시험에 출제를 하므로 각각의 표현상의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으셔야 해당 문제, 표현상의 특징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실제로 문제로 한번 보여드리면, 자, 이 문제 한번 볼까요?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아직 들굿은 보지 않았지만 조금 있다가 볼 거니까요. 요렇게 5개 선지를 공통점이니까 예를 들은 겁니다. 특정 어미를 사용했다라고 했는데 이 특정 어미를 사용하여 화자의 강한 의지를 드러내는 게 만약에 가에만 해당이 되면 안 되는 거겠죠. 틀린 선지겠죠. 둘 다에 해당이 되어야 되겠죠. 또 다른 문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쭉쭉 내려가면 여기 있죠.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는 나와 달리, 그러면 요 뒤에 내용이 나에는 나오지 않고 어디에만 나와야 된다? 가에만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 요거 이제 수민상관법이라고 하죠. 이러한 내용, 의문문의 형식, 요거는 이제 시어 시구의 의미죠. 요 1번, 2번, 3번 특정 공간 이동이니까 이것도 표현상의 특징이지만 현실에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했으니까 원래 시에서 말을 하는 문제 유형 두 번째 시어 시구의 의미에 해당이 된다라고도 보일 수 있겠죠. 자, 요거는 이제 표현상의 특징, 시어 시구 의미 요렇게 섞여서 한 2문제 정도 보여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시 시로 가볼게요. 나의 이 젊은 나이를 눈물로야 보낼 거냐. 즉 눈물로 보낼 수 없어서 놔두야 가련답니다. 그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떠나려고 하는지, 왜 고향을 떠나려고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뭐 때문이죠? 눈물로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고향이라고 할게요. 고향의 현재 상황은 마이너스라는 거죠. 떠나야 되는 겁니다. 즉 눈물로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아늑한 이 항구들, 이 항구는 어디에 있을까요? 고향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이 마이너스라고 했는데 그래도 아늑합니다. 왜? 고향이니까요. 손쉽게야 버릴 거냐? 서리법, 버릴 수 없다라는 거죠. 의문형 종결 의미를 통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혹은 서리법을 통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로 시험에 출제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떠나고 싶지 않은 마음, 안개같이 물어린 눈에도 빛이 나니,
이건 아무래도 눈물이겠죠. 화자의 눈물을, 고향을 떠나면서 흘리는 화자의 눈물을 직유법을 통해서 드러낸 것입니다. 골짜기마다 발에 익은 맷뿌리 모양. 지금 고향을 떠나는 건데 사실은 고향을 떠난다는 것을 조국을 떠나는 것으로 보며 떠나는 조국의 국토를 맷뿌리 모양에 비유한 것입니다. 다음, 주름살도 눈에 익은 영탄법을 사용했죠. 살아가던 사람들, 고향에 있던 사람들, 그러면 지금 화자는 고향을 떠나고 있지만 눈물로만 보낼 수 없어서 고향을 떠나려고 하고 있지만 고향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고 고향에 대한 사랑이 남아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3년입니다. 버리고 가는 이도 못 잊는 마음. 못 잊는 거죠. 무엇을? 고향을. 쫓겨가는 마음. 자, 쫓겨가는 겁니다. 즉 엄청 자발적으로 너무너무 다른 곳으로 가고 싶어서 다른 곳이 너무 좋아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쫓겨가는 겁니다. 쫓겨가는 마음인들 무엇 다를 거냐? 다를 바 없다라는 거죠. 돌아보는 구름에는 바람이 휘살짓는다. 자, 바람이 막 몰아친다라는 건데 바람이 몰아치는 거니까 제대로 돌아볼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앞데일 언덕인들. 자, 말이 연연해 있을 거냐? 무슨 말이냐면 쫓겨가는 거라서 지금 어쩔 수 없어서 고향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앞데일 언덕이라고 하는 좋은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즉 떠날 수밖에 없는 처지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처지로 인해서 미래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매우 안정적이고 저기에 가면 너무 좋다 이런 것이 절대 아니라 매우 불안한 것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 나도야 가련다. 이거 똑같죠? 무엇이라고 하죠? 이런 것을 수미상관법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런 수미상관법은 난이도가 낮다. 이걸 누가 몰라 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원래 문제 유형에 해당이 되는 표현상의 특징이 따지고 보면 중학교 때부터 어쩌면 초등학교 때부터 늘상 배워왔던 것입니다. 모르고 있는 학생들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유명한 책 개념의 나비 효과라는 것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이러한 수민상관법의 효과는 첫 번째, 형태적 안정감을 취한다. 첫년과 끝년이 거의 동일하므로 형태적 안정감이 느껴지고, 두 번째, 시적 의미를 강조한다. 세 번째, 똑같은 말로서 마지막에 끝을 맺었으므로 여운이 형성이 되고 결국 반복을 한 것이기 때문에 운율이 형성됩니다. 자, 앞서 1강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밑에 핵심 정리 내용 영상으로 보여드리면 반드시 정지하셔서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제, 이해와 감상,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의도적인 띄어쓰기에 관한 것, 이것은 아주 중요하거든요. 반드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밑에 저희가 판매하는 내용, 이러한 내용들도 정지하셔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렇게 밑에 보시면 서술형 문제도 수록을 해 놓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연에서 어떤 갈등이 나타나는지 이러한 것을 작성해라. 반드시 학교 내신에서는 이렇게 조건을 주어주고 학교 선생님 수업을 중심으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용 설명서와 수능 특강 EBS 강의를 바탕으로 해서 직접 이렇게 출제를 하였는데, 학교에서는 당연히 학교 수업을 통해서, 그러나 이제 학교 수업도 아무래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사용설명서, 수능특강 교재를 바탕으로 출제를 아마 하실 것입니다. 자, 눈으로 한번 보시고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작품, 김용택 선생님의 들국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산마다 단풍만 저리 고우면 뭐한다요? 라고 했습니다. 즉 아름다운 산촌의 이미지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 상관없다는 겁니다. 의미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있다가 왜 상관이 없는지, 왜 그것이 필요 없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뭐 한다요? 반복을 했죠.
뭐 한다요, 뭐 한다요 반복을 했죠. 그래서 이러한 반복을 통해서 미리 해버리겠습니다. 임을 향한 원망과 기대가 뒤섞인, 즉 산마다 단풍이 저리 고운데 왜 니는 오지 않노? 왜 너는 오지 않는 것이냐?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망과 뭐가 섞인 거죠? 기대가 섞인 거죠. 그리고 뭐 한다요 이란 것은 사투리거든요. 그래서 뭐 방언을 활용하여 생동감 있게 표현하였다 라는 선지로도 출제가 가능합니다. 똑같습니다. 물빛만 저리고 오면 뭐 한다요? 그러면 이제 통사 구조의 반복이라는 선지로도 출제가 가능하겠죠. 뭐 한다요? 산 넘어 저 산 너머로 상그늘도 다 도망갈 불고 다 뭐 했다라는 겁니다. 도망갔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시상전개 과정에서 시간의 흐름 알 수 있죠? 그 다음 산 아래 집 뒤안 하얀 색채어를 사용했습니다. 하얀 억새꽃, 하얀 손짓도 손짓이라고 했으니까 의인법이라고도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얀 손짓도 당신 안 오는데 이해되시죠? 아무리 아름다운 산촌의 모습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누가 없으면, 이미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동동이라든지 다른 문학 작품에서도 보아도 이미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 가끔 자주 등장을 하거든요. 기억을 해 두시고요. 저런 것들은 뭐겠죠? 이런 아름다운 산촌의 이미지죠. 다 뭔 소용이다요. 뭔 소용이다요. 누가 없으니, 이미 없으니. 초생딸만 그대 얼굴같이. 자, 여기서 초생딸은 앞에 아름다운 산촌의 이미지와 똑같은데 조금 다른 것은 뭐냐면 그대 얼굴같이라고 해서 직유법을 통해서 이 초생딸은 누구를 비유한, 임을 비유한 표현이 됩니다. 이러한 차이점도 있으니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 마른 지푸라기가 말라버렸습니다. 안 그래도 지푸라기 같은 경우는 조금 부정적인 의미 및 가치가 없는 것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말랐습니다. 더 의미가 없어지겠죠.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냐? 이미 없어서 생기가 없는 화자의 암담한 마음과 암담한 모습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똑같이 무엇을 썼고 직유법을 사용했고 내 마음, 여기서 말을 할게요. 시적 화자가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색채어가 반복되네요. 물론 아까에는 하얀이라고 했고 여기서는 허연이라고 했습니다. 허연 서리만 끼어가고, 저 달 금방 져불면, 저 달이 금방 져버리면 세상길 다 막막한 어둠. 자, 저 달이 져버리면, 저 달마저 져버리면, 저는 이렇게 표현할게요. 저 달마저 져버리면 정말 막막하고 한스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망스러운 화자의 심정을 드러낸 표현입니다. 그 다음 화자의 암담한 마음이라고 되어 있죠. 병신같이, 바보천치같이. 누굽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화자 자신입니다. 그래서 오지 않는 임을 기다리는 자신에 대한 자조적 비웃음, 그러한 태도고, 이 가을이 다 가도록 서리밭에 하얀 들꽃으로 피어 있으면, 누가 들국 드디어 등장을 했죠? 누가? 화자죠. 뭐 한다요? 뭔 소용이다요? 하염없이 하얀 들국처럼 화자를 기다리고 임을 기다리고 있어 봤자 무슨 소용이라는 겁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좀 안타깝기도 하고 좀 아름답기도 하고 그러한 작품이죠. 자, 역시나 핵심 정리 한번 보시고, 요 2번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은 모두 다 중요하지만 아름다운 산촌의 이미지와 시적 화자의 암담한 마음이 대조를 이루었다. 자연과 화자의 상황이 대조가 되었다. 그래서 화자가 겪고 있는 사랑의 고통을 한층 더 선명하게 부각하였다.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 보면 해제, 이해와 감상까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정지하시고 휴대전화로 보고 계시든
컴퓨터로 보고 계시든 정지 버튼 스페이스바 누르셔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표현사의 특징을 이렇게 정리도 해놓았죠.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납득이 안 간다. 예를 들어서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소재로 사용된 자연물의 모습을 구체화하였다 라는 내용이 만약에 저 설명을 아까 하얀 허연 이야기 했잖아요. 그러나 이해가 잘 되지 않으면 댓글 달아두시면 이 영상 하단의 댓글이나 아니면 저희 나무 아카데미 질문란이나를 통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었고, 자, 이제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문제에는 여기 복합 지문 문제라고 해서 교재 변형 문제와 함께 교재 수록 형태와 동일하게 가에 떠나가는 배, 나의 들국 이렇게 실어 놓은 문제도 제공을 해 드리고, 내신 수능형 문제라고 해서 가와 나가 함께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가 따로 문제, 그 다음 나 따로 문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양한 문제를 제공하니 문제 전체를 이용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나무 아카데미 사이트를 접속해서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몇 문제 정도만 살펴볼게요. 아까 보여드렸던 1번 문제입니다. 표현상의 특징이죠. 정답 확인되셨나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직유법을 사용했다라고 했는데 여기 안개 가치라고 되어 있죠? 여기 나에서는 병신 가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현상의 특징 문제를 푸실 때 제가 팁 하나 드리면 쉬운 것부터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어미 사용, 직유법, 미완성 종결 표현, 추상적 관념, 구체적 형상화, 사물의 인격 부여 등을 당연히 기본적으로 일단은 알고 계시는 것이 가장 기본이고, 알고 있으셨을 때도 찾기에 확인하기에 가장 편한 것을 먼저 접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당연한 얘기이겠지만 의외로 이것을 지키지, 이것을 따르지 않는 학생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4번 같은 경우에 추상적 관념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했다. 찾기가 쉽나요? 물론 아는 작품이고 가와 나를 학습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해볼만 한데요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수능 문제를 해결을 하거나 모르는 작품, 예를 들어보면 여기 보시면 한 문제 정도는 있겠죠. 자, 여기는 모르는 작품이 나와 있잖아요. 이런 모르는 작품하고 보기와 가에 대한 설명이라고 해서 이렇게 비교를 해놓는 문제가 있잖아요. 자, 이런 것을 나왔을 때 만약에 어려운 것을 먼저 확인하는 게 좋겠나요? 아니면 할 수 있는 것들,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하고 나서 정답이 나오지 않았을 때 하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전자겠죠. 먼저 하시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직유법 찾기란 가장 쉽잖아요. 그래서 이제 답이 나왔으면 물론 이제 뒤에 것을 확인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 볼게요. 특정 어민을 사용했다라고 해서 반드시 강한 의지를 드러내는 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직유법을 사용을 하면 시적 의미가 당연히 강조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 시적 의미를 강조를 하는 것은 모든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표현사용의 특징입니다. 어떤 표현사용의 특징을 쓰든 결국에는 시적 의미를 말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강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맞는 말이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직유법을 사용했으니까 당연히 이것도 맞는 말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표현상의 특징 문제를 접근을 하시고, 사실 시어, 시구의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번 문제는 조금 어려운데, 자, 보기를 한번 보셔야 될 건데, 보기 한번 보시고 선지들 한번 보세요. 선지 보셨나요? 자, 저는 요것도 보셔야 되겠죠. 저는 학생들한테 이런 보기가 달려있는 고난이도 문제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5번부터 봐라라고 합니다. 물론 마침 이것이 답이 5번이라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반드시 5번부터 먼저 보시는 게 좋습니다. 순서대로 꼭 봐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5번이 맞는 말이면 이렇게 슬러시 치시면 확인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5번부터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너무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서 이쯤에서 조금 정리를 하는데, 반드시 지문 분석 정확하게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가 제공하는 이러한 문제들 기회가 된다라면 확인하셔가지고 한번 꼭 풀어보시는 걸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러한 다양한 자료들을 저희 나무 아카데미를 통하여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